1. 시작하는 말. 60대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무거워도 며칠 쉬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량은 줄어들며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병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 중에도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뇨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지. 단 음식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약만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 높은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 신장, 눈, 심장, 신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당뇨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운동량이 감소하며 소화 기능과 대사 기능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혈당 확인 같은 기본적인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당뇨병 관리 방법 5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어려운 의학 설명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 빵, 면, 과일, 간식 같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연료입니다. 뇌도 포도당을 사용하고 근육도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혈액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포도당이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많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당이 높은 상태가 바로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눈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신경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건강 문제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60대 이후 당뇨병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을 사용하는 능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외출이 줄고, 걷는 시간이 줄고, 집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몸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대신 밥이나 죽, 국수처럼 부드럽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기도 합니다.
또 입맛이 떨어져 간식이나 단 음식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혈당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신장질환, 관절질환 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은 이런 질환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저혈당 위험입니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식사를 거르거나 약을 복용한 뒤 식사량이 부족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럼증, 식은땀, 손떨림, 심한 경우 의식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당뇨병 관리는 젊은 사람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첫 번째 관리법.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식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혈당은 음식을 먹는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를 너무 늦게 하거나 한 끼를 거르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을 먹었는데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식욕도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거의 먹지 않는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당도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너무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혈당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조금, 달걀, 두부, 채소, 생선, 무가당 두유 같은 음식은 비교적 건강한 아침 식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짠 반찬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음식은 나트륨이 많을 수 있으므로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과일을 많이 먹거나 떡, 빵, 과자 같은 음식을 먹는 습관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뿐 아니라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에도 좋고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기보다 조금 부족한 듯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과식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당뇨병 관리의 기초입니다. 혈당은 매일의 식사 패턴을 따라 움직입니다. 식사가 안정되면 혈당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두 번째 관리법.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세요. 당뇨병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의 식사에서 탄수화물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밥, 국수, 떡, 빵, 감자, 고구마, 과일, 죽, 미숫가루, 과자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국수, 떡, 설탕이 들어간 간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에서는 단 음식뿐만 아니라 밥, 면, 떡 같은 탄수화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들어간 과자만 혈당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흰쌀밥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국수를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떡은 양이 적어 보여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면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먼저 밥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밥을 많이 먹는 분이라면 갑자기 완전히 줄이기보다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밥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흰쌀밥만 먹기보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섞어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잡곡밥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양 조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면 요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수, 라면, 냉면, 짜장면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고 나트륨도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은 혈당과 혈압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떡도 주의해야 합니다. 떡은 부드럽고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노년층이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떡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꿀떡, 송편, 인절미, 백설기 등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일도 건강한 음식이지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있지만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밤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일 때는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음식을 먹은 뒤 밥을 천천히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식사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식사는 굶는 식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세 번째 관리법. 식후에 가볍게 걸으세요. 당뇨병 관리에서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때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혈당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안전하고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눕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눕는 생활이 반복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직후에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몸 상태에 맞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절 건강, 심장 건강, 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 운동은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0분, 1시간을 걷겠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식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춥고 더울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여도 됩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식은땀이 나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도 조심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지만 안전하게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식후에 조금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네 번째 관리법. 저혈당을 조심하세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혈당이 높은 것만 걱정합니다. 물론 고혈당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저혈당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어지럽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식이 흐려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저혈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저혈당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증상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지러움 때문에 넘어지면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여러 상황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식사를 거른 경우, 식사량이 평소보다 너무 적은 경우, 운동을 평소보다 많이 한 경우, 술을 마신 경우, 식사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약만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의심될 때는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힘이 빠진다면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이 어렵더라도 증상이 뚜렷하다면 빠르게 당분을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담당 의사에게 저혈당 대처법을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작은 간식을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소 간식을 자주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혈당이 올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가족들도 저혈당 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면 저혈당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안전한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8. 다섯 번째 관리법.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혈당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몸으로 항상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괜찮으면 혈당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반드시 혈당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식후 걷기를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혈당 기록을 보고 약 조절이나 식사 관리 방향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확인할 때는 담당 의사가 권하는 시간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복 혈당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떤 사람은 식후 혈당을 자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확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혈당뿐 아니라 정기검진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눈, 신장, 신경, 심장, 발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 검진과 신장 기능 검사, 발 상태 확인은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매일 살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관 건강을 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확인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잘 알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숫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혈당 수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살피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9. 당뇨병 환자를 위한 좋은 식사 습관. 당뇨병 식사는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과식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먼저 채소를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식사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백질 음식을 먹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 닭고기, 콩류 같은 음식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기 쉬우므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탄수화물을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도 조절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자, 케이크, 빵, 달콤한 커피, 아이스크림, 떡, 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등은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음식을 금지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먹지 않고 양을 조절하고 먹은 뒤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관리는 평생 이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시작하면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수면과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 관리는 식사와 운동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의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 카페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여러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건강 걱정, 가족 걱정, 경제적 부담,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모든 걱정을 안고 있기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 음악 듣기, 명상, 기도, 취미생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11.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단을 조절해주고 식후 산책을 함께 해주고 병원 진료를 챙겨주면 당뇨병 관리는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같이 조금 걸을까요? 혈당은 확인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 당뇨병에 대해 조금만 이해해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무조건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은 가족 전체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싱겁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12. 하루 생활 습관 예시. 당뇨병 관리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적당한 탄수화물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오전에는 가능한 몸을 조금 움직입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밥의 양을 조절하고 면이나 떡 같은 음식은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습니다.
야식은 가능한 피하고 단 음식이나 과일도 밤늦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13. 마무리 이야기. 당뇨병은 무서운 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리한 방법보다 꾸준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둘째,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세요. 셋째, 식후에 가볍게 걸으세요. 넷째, 저혈당을 조심하세요. 다섯째,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5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습관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식후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혈당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천천히 돌보면 됩니다. 당뇨병은 관리가 필요한 병이지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병은 아닙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꾸준한 관심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